주가는 수렴과 발산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왜 수렴과 발산을 반복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파는 시간대와 그 다음에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시들해지는 시간대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고 가격 변동이 잠잠한 수렴 기간, 그리고 이 수렴 기간이 끝나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이제 오르내리는 이런 발산 기간이 나뉩니다. 이게 일봉이나 주봉같이 큰 시간 프레임에서 수렴을 대입하면 횡보장, 또 큰 시간 프레임에서 발산을 대입하면 발산은 추세장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이런 전제를 알고 있어야 볼린저 밴드를 최대한 매매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일단 우리는 이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수축 구간, 횡보 구간인 이 박스권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이 되는 발산 구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렴과 발산을 반복하는데 이 볼린저 밴드가 수축할 때는 수렴, 그리고 밴드가 이렇게 넓어질 때는 발산, 이걸 계속 이제 반복한다는 걸 지금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는 수렴과 발산 구간이 어딘지를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대략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존 볼린저가 직접 말했던 내용인데 주가의 95%, 캔들의 95%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 95%를 넘어서 잠깐 밖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밴드 안쪽으로 회귀를 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95%가 밴드 안에서 논다고? 그럼 우리는 95% 확률로 밴드 안에서 노니까 가지고 놀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5%예요. 이 5%가 튈 때 거래량을 동반한 엄청난 무빙이 나옵니다. 왜냐? 95% 안에는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다가 5% 딱 떨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죠? 거래량을 터지면서 갑자기 주가가 팍 터지는 경우가 5%에 해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5%는 항상 발산 기간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만약에 대비를 안 하고 스탑로스 안 걸고 이렇게 가만히 놔두다가는 아주 된통 뚝배기를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 발현하게 되면은 볼벤 폭이 넓어지면서 상승 또는 하락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볼벤을 이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만 써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써먹느냐? 자, 첫 번째 계속 말씀드렸죠. 단타 때 써먹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봉을 보는 게 가장 괜찮냐? 저는 평균적으로 단타라고 하면은 15분 봉을 보고 체크를 하는 편이거든요. 1분 봉이나 3분 봉, 5분 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신뢰도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15분 봉을 보고 이제 단타를 치는 편이고요. 이건 그러면은 15분 봉에서 볼린저 밴드를 켜놓고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단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단타를 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미리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미리 확인하는 거는 높은 시간 프레임 봉을 보면서 점진적인 이제 추세를 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볼린저 밴드 상에서 이렇게 확장 추세인지 또는 횡보 추세인지 이거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어떻죠? 이렇게 커다란 확장이 나왔고 이후에 수축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인지를 먼저 한 상태에서 95%의 캔들은 이 밴드 안에서 논다고 했습니다. 그렇단 말은 지금 위에서 이만큼 왔다면 그 다음에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만큼 볼린저 밴드가 수축을 거쳤으면 다시 확장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리스크가 생길 수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타는 수축 구간에서 치게 되는 건데, 이 수축 구간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가정 하에 소위 말하는 단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축 구간이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주가는 어떻게 늘어갈 확률이 크죠? 이 위에를 맞았으니까 내려갈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가를 벗어나면 스탑로스 라인을 잡고 상단 라인 근처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익절 라인은 최소한 중간 또는 이 밑에 있는 하단 라인을 터치하면은 익절을 하고 또다시 여기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고, 만약에 지금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하는 느낌이 든다 하면은 바로 손절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잡는 거에 바로 볼린저 매매를 통한 단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숏을 들어갔어. 이 부분에서 숏을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무빙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자리에서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쯤에서 우리 이전에 배웠던 매매 방법 중에 반익 반본이라는 게 있었어요. 반익 반본을 하고 이쯤에 또다시 하나를 더 걸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계속 한번 지켜볼게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무조건 모든 포지션을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의 단타 사이클이 끝나는 거고요. 지금 단타 사이클이 끝났는데 우리 지금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바로 뭐라 했죠?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낌새가 그래요. 하단선이 조금 넓어졌어요. 보이시죠? 하단선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소위 말해서 롱 스위칭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다시 조금 넓어졌지만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완전히 확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캐치를 할 수 없으니 이 부분에서는 한 번의 거래 사이클을 가져갔으면 이걸로 끝. 그리고 또다시 이 밴드가 횡보 구간이 있는지 아니면 확장을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볼게요.
다행히 지금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하는 척 하더니 다시 수축을 했어요. 수축하는 걸 확인한 후에 이제 롱 포지션 진입을 하는 겁니다. 롱 포지션 진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스탑로스 라인은 걸어야겠죠. 어디죠? 스탑로스 라인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스탑로스 라인,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뚫게 되면은 무조건 칼 스탑로스 라인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이걸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자, 한번 계속 볼게요. 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익절을 하셔야 돼요. 익절을 모두 다 하냐? 모두 다 하셔도 됩니다. 모두 다 익절을 해도 되고, 지금 또 위에를 보면은 이번에는 상단선이 조금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이죠? 이러면은 이미 볼벤 확장이 있은 후에 수축에 대한 시간이 꽤나 흘렀기 때문에 또다시 확장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생깁니다. 물론 볼린저 밴드의 확장은 위로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밑으로 이렇게 쫙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탑로스 라인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모두 다 전액 익절을 하셔도 되고, 또는 반익 반본으로 위에로 올라갈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가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캔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 부분이 바로 5%에 해당하는 확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나오실 때 이거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나왔다고 이거 참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게 다시 들어왔지만 언제 이렇게 다시 크게 올라갈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정령 이 자리 안 내줍니다. 이 자리에서 숏을 들어가셔도 됐지만, 숏을 들어가셨다면은 무조건 스탑로스 라인을 터치하고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 자리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미 한 번의 숏, 한 번의 롱을 끝냈고, 만약에 이곳에서 숏을 들어가신 분이었다면은 손절이 나갔을 거예요. 주가가 또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고 있고, 지금 볼린저 밴드가 아직도 수축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수축은 사실 계속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수축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확장을 슬슬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숏이 들어갔다면은 이미 손절 라인이 나갔었고, 그리고 롱 익절만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태가 무포지션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또다시 확장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상태에서 굳이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거는 사실 저는 좀 리스키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들어가셔도 되지만 똑같이, 자, 볼벤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은 스탑로스 라인을 꼭 걸어 두셔야 된다는 거, 이 상태로 계속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또 롱 들어가셨으면 또다시 스탑로스 라인을 걸고 끝나셨을 겁니다. 벌써 위에 한 번, 밑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나왔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횡보 추세가 끝나갈 거다라는 거를 머리에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박스권 매매에서만 단타를 가능한 거지, 이후에 확장 부분에서는 우리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하는지 여부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시면 됩니다. 저는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이어졌습니다.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약에 롱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은 또다시 한 번에 더 거래를 가져갈 수 있었을 건데, 저라면은 아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후에는 거래를 안 했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근데 개인의 성향 차이니까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 번 더 박스권 매매를 진행을 했다. 다음에 이 자리에서 또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또다시 박스권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스탑로스 라인을 항상 걸어두셔야 돼요. 왜냐? 발산할 수가 있으니까. 언제 발산하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 스탑로스 라인 항상 걸어두고 단타를 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진짜로 확실해졌어요. 이제는 진짜로 위, 아래가 다 열리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절대로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위, 아래가 다 열리고 있어요. 열리고 있다는 말은 조만간 큰 확장이 일어날 거다. 즉, 수렴이 끝났고 횡보장이 끝났고 발산, 즉 추세가 터질 거다. 이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볼린저 밴드에서의 횡보장, 그러니까 수축 기간은 요만큼이 끝인 거예요. 위, 아래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항상 우리는 촉각을 곤두서야 됩니다. 언제 이 밴드가 확장을 할지 모르니까요. 이미 지금 수축을 꽤나 오래 지속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확장이 나와줄 타이밍이 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확장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 확장이, 볼린저 밴드는 어떤 성격이 있었다고 했죠?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수축 후에 확장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확장할 때의 밴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이런 식의 느낌을 가져가거나, 또는 이런 식의 느낌을 가져가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승할 때, 그리고 아래 경우 같은 경우는 하락할 때 이런 느낌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밴드가 동그랗게 일자형이 아니라 타원형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부분, 반대 부분을 우리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상승할 때 같은 경우 지금 상황에서 아랫부분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랫부분이 슬슬 닫히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이제 더 이상 발산을 멈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횡보는 가져갈 거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직 상승 위에 상단선은 닫히지 않았어요. 닫히지 않았는데 하단선은 지금 꺾였죠. 꺾여서 이제 닫혀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모습을 그리게 될 거예요. 이런 모습을 그리면서 이쯤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 하단선이 닫히는 척 하면서 다시 열리면서 더 크게 상승해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 상하단선이 다 닫혔습니다. 이제 이렇게 상하단선이 닫히게 되면 비로소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되고 수렴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아직 100% 다 안 닫혔어요. 이렇게까지 안 닫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이렇게 될 확률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내려왔고 이제 완벽하게 닫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횡보가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횡보가 시작됐죠. 이때 우리는 다시 단타를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다시 수렴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단타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위아래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거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